엠플러스 김도영 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CFD 작업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NCS 팁 한 두어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프리 작업을 할 때나 포스트 작업을 할 때 반복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펄 신텍스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스텝 함수를 통해서 뭐 수위라든지 어떤 값의 경계를 가지는 분포라든지 이런 걸 줄 때 스텝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스텝 함수는 해당 값에서 0에서 1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데 그 급격한 변화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스텝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 작업에 유용한 펄 신텍스로 Embedded Perl with CCL이라고 CFD 포스트에서 작업을 하실 때 단순 반복 작업이나 대상 개체 수가 많은 경우에 그 직접적으로 GUI를 통해서 마우스 클릭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후처리용 작업에 대한 CCL 파일에 펄 구문을 적용해서 반복적인 작업이 진행하도록 하면 훨씬 간단하게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로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단면을 가진 곡관에서 곡관부를 지나오면서 생성된 선회류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다수의 서브 채널이 만들어진 그런 유동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 각 유료별로 그 유량이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는지를 정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후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것만 해도 10x10으로 100개의 채널 인터페이스 면을 가지는데 이 면에 대해서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입히는 걸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각 서버 채널의 유량을 구하고 그 유량의 최대 최소 유량차를 기준으로 각각의 서버 채널에 대한 유량을 묻혀원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일로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CFD 포스트에서 2D 리전 하나를 선택해서 그 작업 화면에 나타내는 과정을 담은 세션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하시고요. 해당 세션 파일에 묻혀놓은 유량을 정리한 파일을 읽어드리고 그 해당하는 데이터 값에 대응하는 색 분포를 가지도록 변수화하고 그것들을 각 서브 채널을 통해서 이터러티브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루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CFD 포스트에서 그 수정된 세션 파일을 실행을 해서 그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 되는데 그걸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 예제 문제 해석한 결과를 이제 CFD 포스트에서 읽어온 파일이고요. 먼저 이 massflow.txt라는 파일에 각 해당 서브 채널의 이름 그리고 그 서브 채널의 그 무차원화된 그 유량을 정리한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것도 CFD 포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 내용을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 놓고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서브 채널 하나를 읽어서 화면에 나타낸 그런 그 세션 파일입니다. 이 세션 파일을 요렇게 이제 펄 구문을 요렇게 추가를 해서 여기 이제 요 줄이 이제 그 massflow라는 그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드리는 거고 한 줄씩 그 파일을 읽어서 이제 인 파일 이 파일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100번까지 이 while 룹을 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을 읽어 드린 다음에 이제 이게 두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죠. 2D 리전하고 그 해당하는 서브 채널에 대한 유량, 무차원의 유량 데이터가 있죠. 그거를 나누어서 인덱스라는 변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래 구문인데 여기서 프리미티브 2D라는 거는 그 2D 리전 이름을 지정하는 곳인데 이제 0번이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1번이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첫 번째는 아까 그 텍스트 파일에서 2D 리전 이름이 되는 거고 요 컬러 부분에 이제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 0에서 1 사이로 무차원화된 그 값을 여기다 이제 매칭을 하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 컬러가 이제 000이면 검정색 그리고 111이면 이제 흰색 그리고 요 각 그 컬러 요 성분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일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000하고 111 이 사이 조합으로 인해서 이제 컬러를 이제 매핑하게 되는데 요건 일단 흑백으로 이제 매핑을 한 그런 방식이 되겠고 요렇게 색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 구문은 show 해가지고 그 작업 CFD 작업 화면에 이제 그 색깔 입혀서
뿌려주는 건데 지금 작업한 거는 첫 번째 해당되는 그 2D 리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한번 하는 거고 요게 이제 100번의 루프를 돌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요 한 번의 세션 파일을 구동을 해서 이제 색깔을 다 입힐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CFD 포스트에서 세션에서 플레이 세션에서 그 방금 보여드린 그 컬러링 세션 파일을 열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100개의 서브 채널에 대해서 이제 저런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 이제 저거를 내가 일일이 그 GUI 열어서 그리고 또 그 CCL 파일 열어서 저 작업을 한다는 거는 뭐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세션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스케일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중간 인덱스를 그냥 컨스탄트로 한번 고정해 보겠습니다. 컨스탄트를 고정해 놓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색깔 형태로 그레디에이션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세션 파일을 실행을 하면 지금은 이제 마젠타 계통의 이제 색깔이 저렇게 입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순 반복 작업, 후처리라든지 이런 기능은 이제 프리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프리에서도 반복적으로 리전 이름만 바꿔가면서 어떤 조건을 달리 좀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이 방법을 쓰게 되면 훨씬 쉽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변하는 스텝 함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에서 제공하는 스텝 함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0과 1이 적용되는 계단형 대 함수입니다. 그 계단 함수의 꺾인 부분이 완만하게 변하도록 하는 함수를 이제 작성하려고 이제 제가 이 함수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저게 필요한 경우는 뭐 대부분의 그 CFD 해석에서는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좀 그 수렴시키기가 까다롭게 이렇게 적용되는 해석기의 경우에는 초기 이미 변수 값의 뭐 분포라든지 이런 거가 저렇게 계단 형태로 딱 꺾여지면 초기 수렴에서 조금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함수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최근에 연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물 분자가 이제 고온에서는 열 해리가 일어나는데 그게 흡열 반응으로 전체 유동 해석 결과에 연소 해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온도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게 이제 열 해리를 반영하면 뭐 계산이 발산하다든지 이제 워낙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해당하는 온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완만하게 적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를 좀 제가 작성해야 되겠다 싶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수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포라든지 어떤 경계값을 통해서 어떤 소스항이 처리된다든지 이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스텝 펑션은 분포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x 좌표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예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저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x 좌표가 0인 값을 기점으로 0과 1의 값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변하는 분포를 가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통상적으로 CF 대문을 할 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되게 그 스티프한 문제로 이제 셋업이 돼서 해석을 할 때 이제 조금 수렴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조금 부드럽게 분포를 가져가는 게 수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제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함수 형태는 되게 단순합니다.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으로 해놓고 이제 그걸 더한 다음에 분자 쪽에다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제 x 값이든 y 양의 값이든 그 함수 하나 값을 지정을 해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코에피션트는 이제 1이라고 지금은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저 값에 따라서 스티프니스가 좀 더 급하게 질 수도 있고 이제 완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값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형태로 꾸몄습니다. 이거 지금 델로 표현이 된 건데 이제 요거는
지금 x 좌표 값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저게 이제 뭐 온도여도 되고 어떤 뭐 다양한 값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되는 값을 기준으로 저 값을 기준으로 그 해당되는 분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표현한 것이고,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0이 되겠죠. 0의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제 한번 똑같은 범위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요 경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의 값을 기준으로 0과 1의 값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훨씬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코에피션트를 이제 좀 높이게 되면 다시 이제 높여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스티프하게 만들어지죠. 저 코에피션트 이제 요 값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 RF 값을 0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임의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제 저 값을 기준으로 이 스텝 펑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4의 값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함수에서 이제 지수를 저걸 뭐 전체를 뭐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지수 값을 양의 값으로 바꿔버리면 똑같이 그려보면 이번에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반대로 나타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1의 분포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 뭐 저 분포를 또 이제 각각 다르게 저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함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렴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그 초기 어떤 분포에 따라서 수렴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제 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좀 더 개선된 수렴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유용한 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